네,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이 이렇게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 콜레라 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감염 질환,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콜레라 환자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벌써 4명째인데 40대 남성, 이번에 발생한 환자의 경우 필리핀에 다녀온 후에 이렇게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필리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감염됐을지에 대해서는 그 환자의 임상 증상과 이제 역학적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리핀도 다녀왔고 부산에서 회도 드셨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디가 지금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필리핀은 지금 콜레라가 상시 유행하고 있는 지역이고 부산 지역은 글쎄 거제도 쪽에서 환자 발생은 있었지만 부산은 사실 그 발생한 사람들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확률이 일단 부산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리핀에서 먹어서 걸렸다 그러면 잠복 기간 2, 3일 정도라고 고려를 하면 되고 부산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초밥인가 드시고 2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되는데 그 콜레라의 잠복기가 5일이네. 근데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그 균이 들어와서 그 소장에서 이제 증식을 해갖고 독소를 내서 증상이 일으키기까지 몇 시간은 걸리는데 만약에 2시간 만에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다량의 그 콜레라균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굉장히 심한 증상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2시간 잠복기가 가능하지만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걸렸는데 한 2일 정도의 그 들어온 균수가 많지 않거나 독성이 약해서 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실제 나타난 증상도 경미하게 나타났을 그럴 가능성이 지금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것이 지금 4번째 환자한테서는 이제 나중에 좀 언급드리겠지만 독소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독소 유전자는 그 콜레라의 증상 발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앞에 3명의 경우는 독소 유전자가 있었는데 콜레라균 안에서 지금 4번째 환자에서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콜레라 그 균과는 좀 다른 양상과 그리고 증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서 이게 부산 거일 사실 증거가 거의 없고요. 필리핀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좀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회자체가 뭐 콜레라 균이 아니라면 뭐 가능성은 없겠네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필리핀을 혼자 다녀온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지인들과 다녀왔는데 이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콜레라균에 노출이 됐어도 사람마다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여부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콜레라의 경우는 개인 감수성 차이가 상당히 큰 걸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라는 소장에서 증식을 하는 균인데 소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근데 위산에 그 노출이 되면 콜레라균 대부분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콜레라라는 감염은 아주 면역이 약하거나 위산 분비가 안 되는 사람도 1억 개,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억 개가 들어와도 감염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먹으신 분의 그 위산의 상태랑 그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제 걸리고 안 걸리고가 결정이 되고요. 설령 굉장히 많은 그 숫자의 그 균을 드셨다고 해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근 30년 동안은 엘토르형 콜레라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엘토르 콜레라는 증상, 아주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뭐 50명에 1명도 없을 정도로 감염이 됐다고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감수성과 그 들어온 균수와 이런 것들 그런 게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군요. 그 앞서 이제 콜레라 독소 유전자를 언급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콜레라가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기전이 그 소장에 와가지고 독소를 분비하고요. 그 독소 때문에 그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지 못하면서 도리어 체내에 있는 물을 끌고 나가면서 설사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독소 유전자가 없으면 그런 증상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균에서 독소 유전자 이제 CTX를 주로 검사를 하는 독소 유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독성이 있는 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콜레라라는 거고 예. 독소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약한 콜레라라는 의미로 돼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당국에서 이게 관리를 할 때도 좀 다르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독소 유전자가 나오는 게 좀 안 좋은 거죠. 그 앞서 이제 세 명의 이제 콜레라 환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경로라던가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다고 하는데 뭐 정황상으로 좀 유추할 수는 없을까요? 이제 콜레라는 이제 과거에 후진국병이라고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이유가 대부분의 콜레라의 집단 발생은 이제 과거에는 그 후진국, 특히 이제 상하수도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있는 후진국 또는 2010년도에 그 IT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는데 그때 1년 동안에 콜레라 환자가 50만 명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음용수가 콜레라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계속 균이 증식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되면 집단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현재 상하수도 시스템으로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콜레라의 집단 발생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일어나기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기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콜레라균, 이 비브리오균은 그 염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닷물에서 주로 이제 증식을 하는데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갔을 때 이제 심하게 증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에 콜레라 환자 발생은 없었지만 그 바닷물이나 이런 환경 검사를 했을 때 콜레라균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이제 비도 별로 오지 않고 폭염은 계속되고 하는 환경에서 콜레라균이 이제 해안가나 이제 어패류 안에서 이렇게 증식을 심하게 하게 됐을 때 이제 산발적으로 환자 발생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지금은 현재로는 그런 산발적인 환자 발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조금은 뭐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바닷물 수온이 예. 낮아지고 가을이 되면 이제 콜레라 발생은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콜레라의 주요 증상이 설사라고 하는데 단순히 뭐 배탈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콜레라와 그 설사의 단순 배탈의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콜레라도 있지만 뭐 식중독도 있고요. 예. 다른 이제 기타 그 장염을 일으키는 균들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콜레라는 상당히 특이한 증상이 설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뭐 일부에서는 구토 증상까지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설사를 하루에 뭐 20번, 30번 이상 하는데 보통의 그런 정도 장염이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쑤시고 열도 나고 배도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설사와 구토 이외에 다른 증상이 거의 없는 그런 그 많은 설사를 동반한 경우는 이제 콜레라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콜레라에 대한. 지금 뭐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상적인 면역과 뭐 위산 분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위절제술을 했거나 위산제를 오래 드시고 있거나 이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산물은 익혀 드시는 게 좋겠고 예. 그다음에 개별적인 이제 손 씻기 등의 개별 위생에 주의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를 대비해서 싱가포르 여행 유의 경보를 내렸는데요. 지금 이 싱가포르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의 이제 대규모 유행이 확인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미국의 마이애미, 네. 예. 굉장히 이제 그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싱가포르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에서 그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났다라는 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모기는 그 나라의 경계선을 알아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과 싱가포르의 특징이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남미에서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환하게 이제 창궐할 때는 이제 나라 전체에서 뭐 증상들이 심하니까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예. 이제 중미 또는 동남아 쪽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그걸 맨 처음 방역 당국에서 디텍션, 그러니까 체크를 해낼 수 있는 나라들이 싱가포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에서 유행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중남미에 지카가 퍼졌다라는 의미를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싱가포르에서 지금 환자가 급증했다는 얘기는 싱가포르 그 나라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 주변 나라는 더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있어도 못 찾아내는 것과 적어도 찾아내는 그 차이일 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적어도 동남아 이제 댕기가 발생하는 나라들에서는 싱가포르보다는 그 주변 나라들이 훨씬 환자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근데 예. 환자에 대한 찾아내려는 노력이나 이런 방역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그 환자에 대한 진단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싱가포르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찾아내고 예. 방역을 이제 대비하고 있다라고 봐서 동남아 지역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위험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에 갔을 때 직하에 걸려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고 보게 되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직하가 발생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콜레라도 그렇고 지카도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본 간사이 공항 근무자들 사이에서 홍역이 발생했습니다. 홍역은 좀 전염성이 강한 병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어떻게 홍역이 확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홍역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홍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공기 감염을 합니다. 예. 사람이 기침을 하게 되면 10m 이상 날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홍역에 걸린 사람 옆에 지나만 가도 10명 중에 9명은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전염력이 높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항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 상당수가 노출이 됐을 때 걸릴 수가 있고 간사이 공항 같이 우리나라와 이제 여러 그 교류가 많은 공항 같은 경우는 그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염병들이 있잖아요. 또 고온다습한 이런 날씨, 혹시 고온다습한 날씨에 특별히 우려되는 전염병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들이 있죠. 이게 여름철 고온다습할 때는 이제 식중독이나 이제 예. 뭐 콜레라 같은 이제 그 수인성 감염병들이 문제가 되고 그 가을철에는 이제 뭐 벌초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쯔쯔가무시, 뭐 겨울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같이 사람 접촉 감염병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그 개별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그에 맞는 시기에 맞는 이제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네. 자,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보건당국이 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 주신다면요. 좀 크게 틀은 두 가지죠.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뭐 댕기니, 직하니 이런 감염병들에 대한 것들을 막는 것과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콜레라와 식중독,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절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그 대비 두 가지를 다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신상혁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